네, 비용이 왜 튀었는지 저도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비용관리 셀프 서비스 도입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RE팀 클라우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홍성택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헬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피노스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비용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걸 좀 공감을 하실 텐데요. 당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분들이 비용을 셀프 서비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 도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순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초창기에 좀 비용 관리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또 앞으로 비용 관리의 방향성을 셀프 서비스로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카탈로그와 코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를 실현했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당근은 이제 어떻게 인프라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과거의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당근은 SRE팀이 그 전체 클라우드 비용을 관리를 했었어요. 당시엔 서비스 규모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작고, 그리고 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았어서 엑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적으로도 비용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던 시기다 보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추이를 공유하는 정도로도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점점 다양해졌고요. 또 그에 따른 비용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관리의 어려움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매달 돌아가면서 팀원들이랑 비용 관리를 했었는데요. 제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좀 불행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는 계속 급성장을 했는데요. 과거 2018년부터의 4년간의 MAU를 보면 연평균으로 3배 정도의 성장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인프라 비용은 연평균 4배 정도로 MAU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었더라고요. 물론 성장을 위한 인프라 비용은 중요하고 자연스럽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쯤부터 우리 클라우드 잘 쓰고 있나?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잘 쓰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우선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6개의 리소스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 각 비용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게 잘 쓰고 있는 비용인지, 최적화를 위해선 어떤 팀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비용마다 어떤 팀에서 사용하는지 비용에 대한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팀마다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하는지 같은 통계도 내볼 수가 있고, 비용 관련 커뮤니케이션도 어떤 팀과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좀 더 세세하게는 각 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별로 라벨링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좋겠고요. 당시 인프라 비용의 대부분은 AWS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AWS의 비용 가시성을 높이는 걸 집중을 했어요. AWS에는 리소스에 이렇게 태그를 달아서 해당 리소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라벨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스크린샷은 저희 EC2의 인스턴스에 달려있던 태그예요. 저희는 이 중에서 프로젝트, 서비스, 그리고 팀 태그들을 비용 태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WS의 코스트 익스플로러 같은 비용 도구로 비용을 조회할 때 앞선 빌링 태그를 기준으로 어떤 프로젝트에서 혹은 사진처럼 어떤 팀에서 얼마가 발생했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태그를 열심히 달아서 식별되지 않는 비용을 아무리 없애도 우리 클라우드 잘 쓰고 있나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안 되더라고요. 비용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 비용이 왜 발생했고 적절한가에 대한 건 이 비용 그래프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던 거죠. 결국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비용을 사용한 서비스 팀에게 물어봐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비용이 왜 늘었어요? 하는 질문은 하는 입장에서도 매번 부담스럽더라고요. 단순히 인프라 변경에 대한 팔로우업을 위한 질문이더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이제 왠지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비용이 많이 나왔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당근은 MSA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도 3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는 서비스의 성장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SRE팀에서 매번 서비스별 비용을 팔로우업하면서 중앙 관리를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확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SRE팀
전체에 공통된 고민이었는데요. 클라우드 리소스 관리나 서비스의 빌드 배포, 그리고 모니터링과 같은 영역들 역시 SRE팀에서 요청을 받아서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형태로 중앙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RE팀은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넷플릭스의 풀사이클 디벨로퍼라는 모델을 참고를 했었어요. 이 모델은 중앙 집중적이면서도 또 빠르게 확장하는 회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에서 만든 방법론인데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SRE팀 자체가 다른 팀의 요청을 받고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이라면 풀사이클 디벨로퍼 모델에서는 SRE팀의 개입 없이도 개발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빌드, 프로비저닝, 배포, 모니터링과 같은 오퍼레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SRE팀에서는 기존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좀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용 관리 역시 계속해서 확장하는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서비스팀에서 직접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존의 비용 태그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서비스가 빠르게 커짐에 따라서 부서 개편도 매우 빈번해졌던 거죠. 당시 저희는 테라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팀 태그에 부서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서 개편이 있을 때마다 테라폼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생겼던 거죠. 한 번은 플랫폼 부문이라는 상위 조직이 인프라실 위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문이 사라지면서 인프라실이 독립을 하게 됐을 땐 100개가 넘는 테라폼 파일을 수정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조회할 때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태그를 기반으로 비용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그가 수정이 되면 비용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문제도 생겼던 거죠. 예를 들어서 플랫폼 부문에서 인프라실이 독립을 하면서 팀 태그도 그에 맞게 수정을 해야 했었는데요. 과거의 비용은 이미 플랫폼 부문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두 SRE팀의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팀 태그의 변경 전과 후의 비용이 구분이 돼서 다른 비용처럼 표시되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 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태그에 입력하는 값 자체가 외부에 의존적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서비스 오너십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SRE팀은 이제 컨트롤이라는 사내 개발자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거기서 배포에 대한 셀프 서비스는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팀들은 항상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이제 테스트 프로젝트를 띄우는데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누구 담당이지? 누구를 소환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잘 아는 사람, 계속 해본 사람만 알고 있고 이제 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선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서비스 오너십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띄워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당근이 글로벌에서 K로 시작하는 캐롯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 서비스에서도 K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명을 짓는 유행 같은 게 있어서 이름은 이제 카탈로그라는 이름을 지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카탈로그에는 일종의 서비스 카탈로그인데요. 이를 위해서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서비스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카탈로그의 DB에 등록을 했고요. 또한 사내 HR 서비스의 API도 요청해서 사내 조직도랑도 연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서비스 관련 정보들에 대한 자동화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컨트롤에서 프로젝트 등록 단계에서 카탈로그를 연동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게끔 했어요. 이렇게 카탈로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을 관리를 시작을 했고요. 보시는 화면은 컨트롤의 프로젝트의 상세 페이지인데요. 그 전에는 GitHub ID 기반으로 배포 히스토리 정도만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카탈로그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가 어느 부서의 담당인지, 해당 팀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부서별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모아보거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조직도가 개편되거나 프로젝트의 오너십이 이관이 필요할 때 직접 개발자들이 세팅할 수 있는 화면들도 만들었고요. 또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슬랙 알림에서 어떤 멘션을 받을지 같은 것들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는 특히 모니터링 서비스랑 되게 궁합이 좋았는데요.
서비스 관련 노티를 발송할 때 카탈로그에 등록된 정보로 슬랙에서 담당자들을 자동으로 멘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담당자를 찾기 위해서 슬랙을 뒤지는 그런 검색 과정 같은 것들을 모두 없앨 수가 있었고요. 특히 1분 1초가 중요한 장애 상황에서 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카탈로그를 통해서 서비스 오너십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태그 값이 외부 의존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을 했어요. 이제는 카탈로그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리소스인지만 알면 그 외의 정보들은 카탈로그가 모두 알고 있으니까 굳이 리소스의 여러 태그를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리소스에 입력하던 기존 모든 태그들 대신 리소스와 연결된 그 서비스의 고유한 아이디를 카탈로그 아이디라는 태그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서 앞서 부서가 개편되면 팀 태그를 수정해야 했던 것과 같이 태그의 값이 외부 의존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또 관리해야 하는 태그의 양 자체도 대폭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읽기 어려워진 태그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트롤 내에서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 해당 프로젝트가 소유한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탈로그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같은 클라우드 파트원이랑 대렉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주력 언어가 서로 달랐는데 둘 다 고에 관심이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내 스터디랑 개발을 병행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SRE 미드업 영상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탈로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서비스 오너십에 대한 문제를 파편화된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해결을 하였고요. 태그에 입력하던 값이 외부 의존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의존성을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카탈로그 아이디라는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시면 바뀐 태그 방식으로는 비용을 어떻게 조회하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카탈로그 아이디라는 이 태그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값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비용 도구들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카탈로그랑 연동을 해서 비용을 시각화해주는 코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의 역할은 간단한데요. 사용자의 요청을 카탈로그 아이디로 변환을 해서 비용 데이터를 조회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SRE팀의 비용을 조회한다면 코스트는 사용자 대신 카탈로그를 호출해서 SRE팀에 속한 프로젝트들의 아이디를 받아오게 되고요. 코스트는 해당 아이디들로 AWS의 비용을 조회를 하고 이 값을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하면 기존 태그 방식에서는 불가능했던 형태의 조회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태그로 비용을 조회할 땐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엔 인프라실의 하위 조직들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팀 태그에 명확하게 인프라실이라고 적힌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 조직에 대한 비용 조회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카탈로그는 트리 구조의 조직도를 이해하게끔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실로 비용을 조회하더라도 이를 인프라실을 포함한 모든 하위 부서의 카탈로그 아이디로 변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비용을 조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상위 조직에 대한 비용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나중에 부서 단위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코스트를 개발함에 앞서서 이제 UI를 먼저 개발을 했었는데요. UI를 먼저 개발을 하게 되면 팀 내에 공유할 때도 제품이 완성된 것처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 UI를 만드는 과정에서 백엔드의 요구사항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UI를 먼저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트롤이라는 셀프 서비스 기반 이제 개발자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트도 여기에 붙여서 모든 개발자들이 쉽게 비용 데이터에 접근하고 직접 비용 관리도 할 수 있는 UI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UI UX는 AWS의 비용 시각화 도구인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참고를 했어요. 이건 코스트 익스플로러의 화면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의 사용성을 되게 좋아해요. 봐야 하는 차트가 딱 하나밖에 없고 또 우측에 필터랑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비용을 드릴다운 해가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동일한 구성으로 좀 화면을 구성을 해서 이제 팀 내에 공유하면서 UI를 고도화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백엔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스 데이터로는 AWS의 CUR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코스트 익스플로러도 이 CUR이라는 도구를 요약해서 만든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CUR 데이터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AWS에서 청구하는 원본 비용 데이터이고요. 엄청나게 큰 CSV 파일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략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칼럼 수는 300개 가량 되게 많고, 그리고 비용의 간격도 1시간 단위로 되게 촘촘하게 들어있어서 이 CUR만 가지고도 되게 디테일한 비용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에 달려있던 비용 태그들까지 다 기록이 돼서 코스트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AWS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인 쿠버네티스 비용 때문이었어요. CUR은 AWS 관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EC2 단위의 비용 데이터만 있는데요. 하지만 쿠버네티스의 경우에는 하나의 EC2 자원을 여러 서비스가 파드라는 단위로 쪼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리하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쿠버네티스 비용 관리 도구들이 있는지를 먼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당시에 쿠베코스트라는 툴이 유명했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해당 툴이 어떻게 쿠버네티스 비용을 계산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쿠베코스트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량을 가져오고요. AWS의 CUR에서 비용 단가를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조합해서 파드당 비용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당근은 이미 이 프로메테우스 구성도 잘 돼 있고 CUR도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였고, 이건 직접 구현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사용량을 구해야 했는데요. 당근에서는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서비스를 구분을 하고 있어서 네임스페이스마다 총 얼만큼의 CPU와 메모리를 요청하는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쿠버네티스에 쿠베 파드 컨테이너 리소스 리퀘스트라는 매트릭을 사용을 했어요. 이 매트릭에는 서비스별 리소스 요청량이 들어있는데요. 매트릭 인자에 CPU를 넣으면 서비스가 몇 개의 CPU 코어를 요청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메모리를 넣으면 몇 기가의 메모리를 요청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쿠버네티스 서비스별 사용량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쿠버네티스가 실행 중인 EC2의 CPU 1코어의 가격과 메모리 1기가의 가격인 단가를 알아내야 했는데요. AWS는 EC2 자체의 가격만 공개를 하고 EC2의 CPU 1코어가 얼마고 메모리 1기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 같은 게 따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GCP를 좀 활용을 했는데요. GCP는 CPU와 메모리를 사용자가 커스텀하게 지정해서 서버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CPU와 메모리의 가격 간의 관계를 좀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가격 간의 관계는 7.2대 1 정도의 비율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CPU 1코어의 가격이 메모리 7.2기가의 가격과 같은 거죠. AWS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둘 다 글로벌 규모로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트에서도 이 비율을 사용해서 단가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쿠베코스트에서도 동일한 비율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방금 구한 비율을 가지고 AWS의 M6G X라지 인스턴스를 예시로 단가를 계산을 해볼게요. 해당 인스턴스는 CPU 4코어에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시간당 가격은 0.154달러인데요. 여기에 7.2대 1의 가격 비율을 적용하면 그에 따른 CPU 1코어의 시간당 가격과 메모리 1기가의 시간당 가격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산해봐도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실제 쿠버네티스가 사용하는 EC2를 가지고 단가를 계산해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쿠버네티스가 사용하는 전체 EC2의 코어 수와 전체 EC2의 메모리 기가바이트의 양, 그리고 전체 EC2 인스턴스의 가격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이제 모두 CUR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앞서 CUR에는 300개 이상의 데이터 컬럼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는 EC2의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가 몇 코어인지, 메모리가 몇 기가인지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CUR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최종 단가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구했던 서비스별 사용량과 단가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별 쿠버네티스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플로우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AWS의 CUR을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비용을 거기서 분리를 하고요. 사용량과 조합해서 서비스별 쿠버네티스 비용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분리했던 CUR과 다시 조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근의 맥락을 첨부해서 코스트에서 사용할 최종 비용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AWS의 스텝 펑션과 람다를 구성해서 자동화를 했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인프라를 구성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트 개발이 완료가 돼서 공개를 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비용 할당도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개발자분들이 볼 수 있는 비용 영역 자체가 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제 SRE 팀한테 문의를 해야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트를 오픈하고 나면 좀 개발팀들이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좀 궁금해 하시면서 좀 사용량이 어느 정도 있을 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초반부터 사용량이 잘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비용이 아무리 뭐 자동으로 할당되고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다 쪼개져서 나오고 한다고 해도 이제 그 비용을 개발자분들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까지 부여가 된 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SRE팀에서 원했던 건 개발자분들이 직접 비용 관리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비용에 익숙해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간중간 들어오는 요구사항들도 반영하거나 GCP 데이터도 추가를 하고요. 아니면 비용 리포트 기능 같은 것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당시 IT 겨울에 대한 이야기도 한창 할 시기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비용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랑도 좀 잘 맞물리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코스트를 공개하고 나서 2년 좀 안 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현재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잠깐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컨트롤의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렇게 코스트라는 탭으로 비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분리를 했어요. 이제 UI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비용에 대한 조회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 그리고 비용을 이제 얼만큼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지 같은 이런 옵션들도 만들었고요. 또 비용을 어떻게 그룹 바이에서 볼 수 있는지 이런 옵션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 비용 같은 경우는 AWS의 서비스 비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저희는 AWS만 쓰는 게 아니라 GCP에 대한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확장성도 좀 챙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별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좀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는 비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로드의 일부를 GCP로 이전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진 걸 좀 가져와 봤어요. 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필터 영역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비용을 할인 전과 후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추가를 했는데요. 당근은 그 파트너사와의 계약이라든지 뭐 AWS의 RI나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SRE팀에서 중앙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가는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청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사용량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계속 들쭉날쭉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 좀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할인 전에 온디맨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용 최적화 같은 실제 액션을 해야 될 때는 청구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할인 이후의 비용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비용은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했고요. 부서 단위로 비용을 본다거나 이제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서 비용을 조회하고 싶을 때는 이제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서 비용을 조회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구성은 동일한데 이제 우측 필터 부분에 부서를 필터링할 수 있는 옵션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접속자를 기준으로 접속자의 부서가 기본적으로 선택되게끔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위 부서로의 필터링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여러 프로젝트의 비용이 한 번에 표시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13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이 표시가 된다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비용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비용에 대한 리포팅이나 알림 설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비용 관리 셀프 서비스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체 개발 조직의 약 75%가 비용 리포트를 구독해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요. 이때 리포트가 슬랙으로 발송이 되는데, 발송된 리포트의 스레드가 열려서 비용 증감에 대한 리뷰도 직접 챙겨주시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질문 방향도 좀 바뀌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대부분 SRE팀에서 개발팀에 찾아가서 이제 비용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개발팀에서 뭔가 비용 분석이 필요하거나 비용 최적화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SRE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좀 질문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비용 최적화 작업들도 이제 대부분 개발팀에서 직접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덕분에 SRE팀에서도 SRE팀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 인프라 비용의 증가율도 SRE팀만 비용을 관리하던 시기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현재 인프라 비용을 개발팀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SRE팀에서 인프라 비용을 잘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비용이 왜 튀었는지 잘 모릅니다. 네, 이제 짧게 미래에 대한 계획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개발 중인 기능이 있는데요. 비용을 직접 개발자들이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인프라 비용이라는 게 뭐 AWS나 GCP 같이 큰 비용뿐만 아니라 뭐 챗GPT라든지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의 비용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들까지 SRE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가공하고 처리를 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직접 이러한 비용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인프라 비용 예산은 아직 SRE팀에서 중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제 내년 인프라 예산에 대한 예산 계획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내년 인프라 비용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는 SRE팀에서 이제는 예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서 단위로 비용이 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추후에는 차지백 모델로 해서 팀별 예산을 할당하게끔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